우리 고장 역사 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창녕에 왔습니다. 창녕하면 많은 분들이 우포늪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녕이 제2의 경주, 경남의 경주라고도 불린다는 사실. 그만큼 창녕에는 숨어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오늘 그 숨어있는 문화재들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경남 대표 고인돌이라고 하는 창녕 지성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창녕 역사 여행의 첫 출발지가 여긴데요. 네. 고인돌이라고 듣고는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창녕 문화의 어떤 첫 출발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 무게로 환산하면은 100톤을 훨씬 넘는 이런 건데, 네. 그거를 저 멀리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변에는 이 고인돌이 이렇게 한 기만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7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7개 있어가지고 칠성바위 고인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왔던 그 도로, 네. 그 일제강점기에 그 도로, 신장로를 깔면서 여기 있던 그 고인돌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그 밑에 다 깔았다고 그럽니다. 시원한 숲이 인도하는 길 끝에 있는 독특하게 생긴 문, 바로 관룡사 입구라고 하는데요. 보통 절 입구는 웅장한데 이곳의 입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저희가 이번에는 관룡사 입구에 왔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진짜 절 입구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규모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평민들이야 그냥 걸어서 다니고 이랬겠지만, 조금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그보다 더 권한이 센 사람은 가마를 타거나, 그 높이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요 규모, 네.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타고는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안으로 들어가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원업루라는 누각 밑으로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무언가를 타고 스스로를 자존하는, 그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탐방지에 꼭 빠질 수 없는 사찰. 이 관룡사에서는 어떤 문화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희 예. 뒤에 커다란 종이 있네요. 예, 예. 여기 범종루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이제 쇠로 만든 범종이랑 이 가죽으로 만든 법고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이제 범종을 울려서 그 법고 북을 쳐가지고 세상 만물의 어떤 괴로움을 사하고 이제 구원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누각이죠.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는 걸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복고 받침대인데요. 네. 복고로가 위에 올려져 있고 밑에 받침대인데 어떤 짐승 동물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자면 눈높이보다 높은 데에서 내려다 보면은 네.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거를 요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가 살짝 올라간 네. 게,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웃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여기 예. 싱긋이 웃고 있네요. 그렇죠. 어머.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네. 어떤 그 표정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치를 해놓은 건데. 예, 선생님, 예, 이 전각은요. 예. 지붕이 무척 크네요. 아, 그렇죠. 관룡사 약사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약사 부처님, 약사 열애불.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병을 다스려주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 석불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관룡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이제 기도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물건 앞에 왔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그때 밥을 막 해대는 게 가능해요. 전기밥솥 들어가지고 큰 곳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어떤 큰 이제 대중적인 행사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가마솥에 밥을 잔뜩 해가지고 그걸 뭐 이를테면 연잎으로 싸가지고 여기 이제 저장해두는, 1000명의 밥을 저장해두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랬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예. 이 물 한 모금에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많이 배웠으니까 또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 창녕 만옥정 네. 그 진흥왕 측경비가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시죠. 예. 출발! 예. 출발. 다음으로 찾은 장소는 신라 진흥왕의 척경비가 있는 곳인데요. 창녕읍 거리를 다니다 보면 비사벌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척경비에서는 창녕의 옛 이름 비사벌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네, 진흥왕 척경비 앞에 왔는데요. 선생님, 이름이 예. 조금 어렵습니다. 척경비 어떤 의미인가요? 척경비. 신라의 국경을 개척하니까 그게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가야의 멸망을 재촉한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진흥왕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561년도고 네. 그 여기에 있던 비사벌 가야가 멸망한 거는 555년이고 그리고 그 561년 그 당시에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이제 세력이 찌그러들어 있는 가야 세력들이 요 일대에 많았을 거죠. 있었을 거죠. 네. 그 가야 세력들한테 대해서 진흥왕이 말하자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무력 시위, 군사 프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적은 거지. 더운 여름 시원함을 찾을 수 있는 유적지로 가봤는데요. 냉장고는커녕 전기도 없었던 조선시대 때 석빙고는 여름에 쓸 얼음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왕릉인 줄 알았는데 석빙고라고 하네요. 예, 그럼 이 석빙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전국에 6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6군데 다 경상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4군데는 경북에 있고요. 2군데는 여기 경남에 있는데 경북에는 청도하고 현풍하고 안동하고 경주 이렇게 4군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경남에 남아 있는 2군데는요. 묘하게도 이곳 창녕군에 남아 있습니다. 와, 여기 창녕읍하고 네. 또 저쪽 영산면에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도 얼음을 보관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석빙고를 비로하고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 창녕 도심의 위풍당당하게 창녕 술정리 동삼층 석탑입니다. 이 아름다운 석탑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탑은 보면은 국보이고 또 어떤 탑은 보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반 탑도 있잖아요. 예, 그 미적이나 아름다움 이런 모든 면에서 다른 탑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뛰어나니까 국보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이 탑이 가장 큰 특징은 네. 이 탑은 이 밑에 기단이라 그러죠. 네. 기단이 2개의 기단입니다. 그리고 위에 3층이죠. 1층, 2층, 3층. 네. 그 2개의 기단을 이루고 있는 이 돌이 석재가 네.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진 돌을 이어붙인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단을 이루고 있는 돌이 네. 전체가 하나는 아니지만 통석입니다. 하나입니다. 화강암 통석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든 것은 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창녕에서 함께했습니다. 술정리 동삼층 석탑에서 마무리하는데요. 이 석탑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도 한번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창녕에는 우포늪과 부곡온천도 유명하지만요. 제2의 경주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는 걸 역사 탐방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역사 탐방을 통해 문화재를 보는 눈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